안녕하세요. 윈셀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SKU 상품 등록하는 항목의 각 구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옵션과 추가 구성 상품 옵션 항목과 상품 정보 고시 항목 그리고 판매 기본 설정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옵션과 추가 구성 상품 옵션을 설정하는 항목인데요. 옵션에는 선택형 옵션과 입력형 옵션이 있고 다른 상품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는 추가 구성 상품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분명 윈셀링은 SKU 상품을 기준하여 상품을 등록하는데요. 그러면 옵션을 등록하려면 각 옵션마다의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윈셀링에서는 새로운 옵션을 등록할 경우 동일한 SKU 상품으로 복사되면서 각 옵션마다의 SKU 상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하위 상품이 생성될 때마다 옵션의 하위 상품은 상품명의 뒤에 옵션 값이 붙어서 생성돼요. 옵션 구성의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옵션, SKU 상품 등록 여부인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옵션을 신규로 등록할 때마다 SKU 옵션 아이템별로 SKU 상품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만약 옵션 SKU 상품 등록 여부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하면 신규로 옵션을 등록하더라도 옵션에 맞추어 SKU 상품이 생성되지 않아요. 또한 옵션 아이템별로 SKU 상품을 매칭했다면 하위 SKU 상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SKU 상품을 생성할 때에는 부모가 되는 SKU 상품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저장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선택형 옵션인데요. 선택형 옵션은 말 그대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옵션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선택형 옵션에는 단일형으로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과 조합형 옵션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형으로 옵션을 구성할 경우 옵션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합형 옵션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옵션가와 재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판매 채널에서는 단일형 옵션보다는 조합형 옵션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몇몇 채널에서는 단일형 옵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옵션에서의 정렬 순서는 실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선택형 옵션이 노출되는 순서를 이야기해요. 옵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옵션의 개수를 선택하고 옵션 입력 부분에서 옵션명을 입력한 뒤 옵션명에 따른 옵션 값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각 옵션명마다의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 옵션의 개수를 추가할 수 있고 X 버튼을 통해 작성하던 옵션명을 삭제할 수 있어요. 옵션 입력을 모두 입력했다면 옵션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옵션을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옵션명의 개수를 선택하고 옵션명마다의 옵션 값을 입력하여 목록을 생성하면 옵션 목록에 옵션 아이템이 생성돼요. 또한 선택형 옵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옵션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윈셀링에서 지정한 선택형 옵션 엑셀 양식을 통해 작성한 엑셀을 불러와 옵션을 구성할 수 있고 다른 상품에 이미 등록한 옵션을 지금 등록하는 SKU 상품에 가져와 적용할 수 있으며 미리 등록해둔 옵션 세트 템플릿을 불러와 선택형 옵션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입력형 옵션인데요. 입력형 옵션은 많은 판매 채널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입력형 옵션은 특정 옵션명을 입력해두면 입력한 옵션명에 따라 상품 구매자가 직접 옵션명마다의 옵션 값을 입력하는 옵션을 이야기해요. 옵션 항목에서의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상품의 다른 상품을 옵션으로 구성하는 추가 구성 상품 옵션인데요. 추가 구성 상품 옵션은 SKU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구성하지 않고 연관되는 다른 상품을 추가로 구성하는 옵션을 이야기해요. 선택형 옵션과 동일하게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로 입력하거나 또는 다른 상품에 입력된 추가 구성 상품 옵션을 불러오거나 옵션 세트 템플릿을 통해 등록된 추가 상품 옵션을 가져와 옵션을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렬 순서는 선택형 옵션과 동일하게 추가 구성 상품 옵션의 정렬 순서를 이야기하고 추가 상품 입력에는 옵션명이 아닌 추가 상품명과 추가 상품값 그리고 추가 상품 가격을 입력해서 구성됩니다. 입력한 추가 상품 입력 구성 요소에 모두 작성하면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통해
추가 구성 상품 옵션 아이템 목록을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옵션과 추가 구성 상품 옵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항목은 상품 정보고시 항목인데요. 상품 정보고시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에 지정된 품목별로 반드시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고시 내용들인데요. 특히 상품 정보고시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입력된 상품을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각 상품마다 상품 정보고시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해야 해요. 상품 정보고시에서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상품 정보고시 템플릿인데요. 상품 정보고시를 입력하기 전에 동일한 유형의 상품이 여러 개 등록해야 할 때 미리 템플릿을 등록해두고 템플릿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어요. 번거롭게 등록하는 비슷한 상품마다 상품 정보고시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상품 정보고시 템플릿 사용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텍스트 박스가 노출되는데요. 찾아볼 상품 정보고시 템플릿 명이나 템플릿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상품 정보고시 템플릿을 조회하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구성은 상품 정보고시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입력의 경우 상품 정보고시 품목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품군을 선택하면 바로 아래에 각 상품군에 따라 입력하여 고시해야 하는 고시 항목들이 노출되고 상품 정보고시의 품목별 각기 항목마다 잘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 정보고시를 통해 고시해야 할 부분들이 모두 설명되어 있다면 상품 상세 참조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상품 정보고시를 설정했다면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상품 정보고시를 통해 품목별로 고시해야 할 내용들 외에도 몇 가지 더 안내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윈셀링에서 해당 내용을 기본 값을 설정하여 제공됩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을 통해 안내사항에 직접 입력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안내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품하자 또는 5배송 등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의 경우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통신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 비용 등에 관한 정보예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의 반품 시 발생하는 반품 비용이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 착오 구매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내용을 기반하여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재화 등의 교환 반품 보증 조건 및 품질 보증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안내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소비자 피해 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고시해야 하고 안내해야 하는 상품정보고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마지막 항목인 판매 기본 설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판매 기본 설정은 판매와 재고에 관한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윈셀링에서 상품과 재고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 추가되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첫 번째 구성은 안전재고 수량으로 상품의 재고가 안전재고보다 수량이 적을 경우에 상품 목록에서 강조해주는 기능이에요. 추후 알림 설정을 통해서 재고가 안전재고보다 줄어들 경우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 수량에 대한 설정인데요. 최소 구매 수량을 설정할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최소로 구매해야 하는 수량을 지정할 수 있고 1인 최대 구매 수량을 설정하면 구매자 1명이 특정 기간 동안 최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30일을 기준하지만 특정 판매 채널에 따라 더 길거나 짧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1회 최대 구매 수량을 설정하면 구매자가 한 번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수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구매 수량 설정은 특정 판매 채널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정에 주의하여 주세요. 마지막 구성은 재고지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윈셀링에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기본 출고지만 설정 가능하고 추후 재고지 섹션 부분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옵션과 추가 구성 상품 옵션에 대한 항목과 상품 정보 고시에 대한 항목, 그리고 판매 기본 설정에 대한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업로드한 SKU 상품을 등록하는 두 개의 영상 교육 자료와 함께 SKU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그 항목과 각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판매자 여러분들과 함께 윈윈하는 그날까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